안녕하세요, 최섭입니다. 방금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가 끝났습니다.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제품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일단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이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가 공개되면서 아마 이게 제일 큰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아요. 네, 이미 뭐 엠바고 풀려갖고 벌써 뭐 유튜브 영상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제품도 없고 아직 만져보지도 못해서 제품 그 자체에 대한 설명 이거는 제가 잘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. 뭐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방향성 중심으로 좀 제품을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냥 제 맘대로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. 네, 이번 언팩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, 바로 삼성전자의 승부처는 역시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라는 겁니다. 이것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.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.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죠. 저는 뭐 순정 안드로이드가 좋아서 안드로이드 쓸 때는 픽셀을 쓰지만, 사실 안드로이드 메인으로 놓고 스마트폰 하나만 딱 골라서 쓴다고 하면은 아마 뭐 갤럭시를 골랐을 거예요. 저는 뭐 오늘 발표된 갤럭시 노트보다는 저는 갤럭시 S 라인을 쓸 것 같긴 한데, 아마 삼성전자를 계속 썼다고 하면은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2로 마음이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품 잘 나온 것 같고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. 일단 삼성전자도 발표는 비대면으로 녹화 스트리밍으로 했어요. 뭐 분위기는 늘 그렇듯이 뭐 어떤 회사 발표랑 좀 비슷하죠.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특히 이번에는 라이브가 아니니까 조금 더 화면이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는데, 조금 아쉬운 느낌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기기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, 이번에도 아주 매력적인 제품들 나온 거는 명확합니다. 갤럭시 노트는 매년 참 보면서도 놀라는 제품이거든요. 매년 시리즈 나올 때마다 팬덤을 더하고, 뭐 어떻게 보면은 반년 전에 나온 갤럭시 S 라인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항상 이 많은 팬들을 갖고 있고, 또 그 팬들의 기대에 부응한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. 사실 이 갤럭시 노트가 처음 나왔던 이유는 큰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는 목표였었거든요. 처음 갤럭시 노트 나올 때만 해도 보통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뭐 4인치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. 그때 아이폰은 3.5인치 있을 때였거든요.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다 이때 뭐 더 큰 화면, 더 고해상도 화면을 내놓고 싶었는데, 사실 뭐 큰 거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그때는 뭐 5인치 정면은 미쳤다 그랬죠. 삼성도 사실은 중심은 갤럭시 S에 있었고, 갤럭시 S는 슈퍼노멀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두루두루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거든요. 뭔가 튀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런데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는 더 크고 좋은 화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였죠. OLED 디스플레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회사였으니까요. 자기 입맛에 맞는 크기, 자기 입맛에 맞는 스펙,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. 네, 그래서 5.3인치를 쓴 첫 제품, 첫 갤럭시 노트가 갑자기 나왔었죠. 처음에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큰 화면이구나 라는 거였는데, 화면이 그냥 큰 거는 당시에 조금 멋쩍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. 왜냐면 그때 델도 엄청 큰 스마트폰 내놨다가 사실 쫓다 말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폰과 태블릿이 합쳐진 뭐 패블릿 이런 용어도 나오긴 했는데, 그래도 사실 좀 더 명확하게 왜 큰 화면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했죠. 삼성전자는 바로 그거를 펜으로 잡았고요. 아주 S펜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. 기술적으로도 생각을 아주 잘했는데, 와콤이랑 디지타이즈 펜을 같이 개발해갖고 넣은 거예요. 그냥 일반적인 터치펜을 넣었으면 아마 포인팅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을 거거든요. 근데 와콤의 디지타이즈 펜은 정말 정밀하게 포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손글씨를 썼을 때 거의 내가 쓰는 글씨 형태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큰 화면을 만든 이유는 이 펜으로 이 큰 화면을 수첩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거다. 그렇기 때문에 큰 화면이 필요했고, 큰 화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쓰면 만족이 될 거다라는 명분이 명확하게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제품의 가치가 아주 뚜렷했던 거죠.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, 지금 스마트폰이 다 커졌죠. 점점 커지면서 지금은 사실 뭐 갤럭시 노트 20이랑 뭐 갤럭시 S 20이랑 화면 크기로 구분하는 제품이 아니죠. 화면 크기가 차별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그럼 이 두 라인업이 뭐가 다른 거냐 라고 하면은 바로 펜이잖아요. S펜이 완전한 제품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브랜드가 된 거죠. 사실상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확실한 펜들을 갖고 있는 제품이 됐죠.
갤럭시 노트 20의 기본은 갤럭시 S20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. 뭐 퀄컴 스냅드래곤 865 들어가고 5G 됩니다. 이 제품은 뭐 크기랑 카메라 따라서 갤럭시 노트 20이랑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로 나뉘긴 하는데 뭐 화면 크기가 6.7인치, 6.9인치로 나뉘는 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. 뭐 둘 다 120Hz 되고요. 이 스마트폰에 120Hz 한번 눈에 익으면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든 제품에 들어가서 이거는 정말 좋은 부분이거든요. 카메라는 두 라인업에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3개씩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갤럭시 S20 울트라의 가장 큰 화제거리였던 1억 800만 화소 카메라도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. 사실 이 1억 800만 화소 그 뭐 100배 줌 이거는 갤럭시 S20에서 저는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. 삼성이 추구하는 뭐 기술적 방향이 뭐 반도체 센서를 바탕으로 뭐 사진을 차별하겠다 뭐 이런 건데 실제 사진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저는 이 숫자로 드러나는 화소수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. 이건 뭐 쓰시는 분들마다 차이긴 하지만 저는 뭐 선명하고 뚜렷한 화면만이 좋은 사진의 기준이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. 여러 가지 사진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개선이 더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디자인은 딱 갤럭시 노트예요. 딱 그 느낌이 있거든요. 이게 참 대단한 부분인데 뭐 전면 디스플레이 쓰고 또 뭐 삼성 특유의 디자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 갤럭시 노트는 확실하게 디자인적으로 나는 갤럭시 노트야 라고 보여주는 그런 색깔,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. 저는 바로 그 부분이 이 갤럭시 노트 라인의 팬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는 그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속 그거를 자극해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팬들은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각져 있는 이 디자인 그리고 뭐 복잡한 기능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손으로 내가 쓰는 글씨를 받아 적어 쓸 수 있는 그 펜 이 두 가지만 잘 만들어주고 잘 유지해주면 사겠다. 그러니까 이 시리즈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화면 크기 이런 걸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냥 화면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펜으로 뭐 제품의 특징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가장 주목받게 되는 제품은 아무래도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. ZG 좀 애매하긴 한데 Z로 그냥 하겠습니다. 뭐 접는 스마트폰인데 이게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일단 브랜드가 정리가 명확하게 됐습니다. 삼성이 이거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마음이 잡혔다는 얘기인 거죠. 이게 접는 스마트폰의 어떻게 보면 3세대 세 번째 모델인데 첫 번째는 갤럭시 폴드 그리고 두 번째는 갤럭시 Z 플립이었거든요.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제품의 이름은 갤럭시 Z 폴드 2예요. 자, 이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좀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제품의 브랜드는 갤럭시 Z가 된 거죠.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펼쳐서 태블릿처럼 쓰는 모델은 폴드가 붙는 거고요. 그리고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는 모델은 플립이 붙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제품은 갤럭시 폴드의 후속이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 2여야 되지만 갤럭시 Z 폴드로 브랜드가 소급된 거거든요. 확실히 접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Z가 명확한 라인이 되는 거죠. S처럼 노트처럼 말이죠. 이 제품도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성능, 뭐 하드웨어 스펙은 똑같아요. 갤럭시 노트 20처럼 갤럭시 S20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. 어차피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또 최고의 프로세서는 바로 퀄컴 스냅드래곤 865잖아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거에 따라서 메모리나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성이 똑같이 가는 거는 당연합니다. 이 주목하는 부분은 어쨌든 디자인이고 디스플레이잖아요. 이거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. 보면 딱 보이거든요.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비약적으로 커졌어요. 이게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가공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서 붙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삼성으로서는 지난 제품들이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흥행했고 또 상품성을 완전히 확인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게 잘 될까 이런 걱정 필요 없이 그냥 개발 비용, 투자 비용 이런 거 걱정 없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컨셉 제품 느낌이 없진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식 제품이 되었다는 상징성을 갖는 게 바로 이 갤럭시 Z 플립 2의 의미입니다. 디자인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. 이 디자인 특징을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접었을 때 어색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.
이전에는 사실 뭐 펼쳐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 접어서 쓰기는 화면이 좀 이상할 정도로 작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6.2인치로 접었을 때 손에 쥐기에도 딱 좋고 지금 보기에도 크게 문제없는 크기의 화면이죠.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저는 딱 적당한 크기라고 보거든요. 제가 제품을 못 봐서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6.2인치고 지금 보여지는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찬다고 하면 접어서 쓰는 상황이 아주 자연스러워졌다 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게 기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고 완성도가 높아졌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일단은 제가 기기를 아직 못 봐서 제품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보다 더 잘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제품에 대한 인상들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벽에 자기 전에 또 새벽에 어수선하게 또 한마디 해봤습니다. 갤럭시 Z 폴드 2는 이제는 좀 진짜 한번 사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라서 한번 구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새벽에 지금까지 이거 보신 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